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 미국에서 온 킨샬럿입니다. 오늘은 한국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을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K-pop 같은 것에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이 있거든요. 시골에서 평생을 살면서 농사만 짓고 사는 미국인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유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좋아하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진짜 한국에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K-pop 스탠보다 Korea 스탠 그 자체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서 한국이 트렌드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K-pop이나 떡볶이 이런 것 때문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K-pop이나 그런 게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국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나라를 왜 좋아하게 된 건가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스웨덴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스웨덴 음식이 좋아서일까요? 단순히 스웨덴에 있는 가수 그룹이 좋아서일까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보통 내가 어떤 나라를 좋아한다고 할 때는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인생을 사는 전체적인 방식,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가수나 음식 정도로는 그 나라를 좋아하는 완벽한 이유가 그긴 어렵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그냥 K-pop 때문에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미국 사람들은 더 많은 이유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practical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한국말로는 실용성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실전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실용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이 실용성이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게 좋아 보이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실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보다도 더 실용적인 나라라는 이미지예요. 실용이라는 것을 영어로 practical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요. 실용성이라고 하면 일단 편리하고 자주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한국은 온통 실용적인 것 천지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이 홈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거 사실 한국에서 온 물건인데 모르는 사람 진짜 많이 있죠. 참고로 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친구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라 참 외우기 쉬운 단어로 정착을 했어요. 동사꾼들의 친구와도 같은 물건이죠. 홈이. 홈이란 그런가요? 요즘 미국에서는 반찬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원래 미국에서는 집에서 한번 요리를 하고 나면 한두 끼 정도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집밥 같은 경우에는 하루 먹을 정도로만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요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빵이나 이런 것은 안 그런데 스테이크라든가 고기 요리 아니면 샐러드나 야채 요리들을 하루 이틀밖에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보관할 때 수분이 날아가거나 상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 음식들은 대부분 상하기 힘들게 만들거든요. 맵거나 짠 음식들은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짜긴 짜더라도 매운 음식이나 향신료를 넣은 음식이 적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둬도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해결한 게 바로 한국이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요즘 미국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바로 이 락앤락 용기예요. 이 용기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용기라는 거 아시나요? 사실 이런 방식의 반찬통이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확실히 개발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요즘 미국 어머니들 사이에서 약간 명품? 약간 프리미엄화가 된 반찬통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락앤락이에요. 미국 어머니들이 집에 락앤락만 있으면 엄청 좋아하셔서 요즘 미국 집들이 할 때도 락앤락을 사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참고로 집들이는 영어로 housewarming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집들이를 하면 항상 선물을 뭐를 사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이 락앤락 반찬통을 사가면 이 미국 아줌마들 껌뻑 죽습니다. 가끔 아줌마들 중에서 이게 뭐냐고 생각하고 실망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분들 한 이틀 정도만 써도 이제 락앤락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셔요. 원래 미국에서 보관하는 반찬이라면 피코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피코들은 대부분 유리통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리통은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편리한 편인데 이 락앤락 한번 써보고 나면 더 이상 유리통으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무슨 락앤락 광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한국 반찬통은 이 락앤락 말고도 전부 퀄리티랑 내구성이 정말 좋아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한국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찬 storage 아니면 반찬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음식 담아도 떨어뜨리면 안 깨지고 물도 안 새어나오는 미친 물건이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반찬통이라는 기발한 물건이 생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한국이 반찬 문화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반찬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몇 주간 먹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또 한국에서는 김치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김치는 맛은 너무 좋은데 냉장고에 넣으면 이게 냄새가 완전히 많이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밀폐된 용기에 담는 게 아니면 김치는 냉장고에 냄새가 많이 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김치 냄새가 안 나게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김치를 그냥 아예 다른 냉장고에 보관하자는 김치 냉장고. 또 하나는 김치 냄새가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밀폐 용기를 만들자는 락앤락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김치 냄새를 위한 락앤락은 그 실험성이 너무 뛰어나서 이제 모든 종류의 반찬에 쓰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진짜 놀라는 한국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완전 밀폐 반찬통은 미국에서 약간 롱테잉화되어 있어서 조금 비싼 편인데요. 한국 가정집에 가면 이 반찬통이 무슨 10개 넘게 쫙 깔려 있어요. 몇십 개 깔려 있는 집도 있고요. 무슨 한국 사람들은 반찬통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찬통에 어느 뚜껑이 맞는지 찾기도 힘들 정도로 깔려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한국 가정집을 보고 진짜 놀라요. 그런데 한국에서 살아보면 진짜 반찬통만큼 편한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실용성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반찬 문화가 없어요. 미국에서 반찬처럼 오래 먹을 수 있는 것은 피클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거 락앤락 반찬통이 꽤 비싸거든요. 락앤락 반찬통 하나에 3만 원에서 5만 원 가까이 나가요. 요즘 이게 약간 미국 어머니들 사이에서 명품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인 친구 있으시면 락앤락 반찬통을 사다 주세요.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락앤락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반찬통이 같은 거 사다 주면 진짜 많이 좋아요. 이 반찬통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랑 몇몇 제 친구들은 한국을 진짜 오래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반찬통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반찬통이 미국에서 유명해지기 전부터 저는 반찬통을 자주 써왔어요. 그래서 이게 반찬통이라는 거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사게 되거든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진짜 한두 개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계속 사게 돼서 저는 락앤맛 반찬통이 비싸지기 전에 많이 사서 이미 미국 집에 한 10개 넘게 있어요. 친구들이 꽤나 부러워하죠. 그리고 이 반찬통이 미친 게 뭐냐면요. 보통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든 반찬통은 쓰다 보면 1년 안에 고장 나거든요. 닿는 부분이 뭐 부러지거나 내용물이 줄줄 새어나오거나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거는 대부분 진짜 한 5년 넘게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샀던 반찬통이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거 저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진짜 미쳤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반찬통을 썼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끼리 약간 한국을 누가 더 좋아하냐면 전쟁 같은 게 있거든요. 뭔가 들어보면 웃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코리아 스탠더 사이에서는 그런 전쟁이 약간 드문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는 K-pop의 H.O.T나 잭스키스라는 그룹도 알고 있다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반찬통을 좀 오래전부터 썼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픽닉에서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참고로 미국도 도시락 문화 많습니다. 저희는 이거 런치박스라고 해서요. 미국도 오래전부터 픽닉 하면 도시락 싸는 문화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가 도시락을 반찬통에 싸온 적이 있었거든요. 은근히 자기가 한국 반찬통에 쓴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막 반찬통 신기하다고 막 음식 넣고 막 이리저리 돌려보고 그랬는데요. 시간 지나서 제 집에 왔을 때 10개 넘게 쌓여있는 반찬통 보고 다들 할 말을 잃었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 그때 이제 막 반찬통이 삐기 시작할 때였어서 좀 기억에 남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한국의 실용적인 면을 좋아하는데요. 반찬통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 실용적인 부분은 더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전자기기들이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Gay without an iPhone is not a gay. Not a real gay without an iPhone. 아이폰이 없는 동성애자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회장 킹콕은 동성애자거든요. 아이폰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성소수자들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 반박이 많아요. 성소수자들을 메이저화시키면 결국 내 아들과 딸이 성소수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 말이 많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이폰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샘슨 갤럭시는 내가 컴퓨터에 영화 파일이 있으면 그것을 핸드폰에 전선을 연결해서 그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파일 이동이죠.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그런 간단한 게 안 되거든요.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해야 해요. 샘성에서는 당연한 건데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특히 핸드폰 열어보면 아이콘 있죠. 아이폰에는 이 아이콘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전열을 따라 해야 해요. 샘성 핸드폰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최근 아이폰에서 샘성 핸드폰을 따라서 새롭게 아이콘을 배치하는 기능을 발표를 했어요. 샘성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가능했던 기능인데 애플은 이거를 혁신이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전부 비웃었어요. 댓글들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죠. 아니 삼성은 10년 전부터 가능했고 그때도 그 특별한 기능이라고 떠들지도 않았는데 왜 애플은 이제 와서 이게 특별하다는 듯이 새롭게 홍보하고 있다고요. 참 웃기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사진 밈이 생겼어요. 샘성이 쓰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을 가지고 똥을 닦는 밈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모욕적이겠지만 애플은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있어요. 바로 실용성이죠. 애플은 디자인이라든가 성능 그리고 감성을 챙겼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 실용성을 잃고 있어요. 아이폰에는 그 흔한 충전기들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대부분 전자기기에 쓰이는 USB 형식이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에는 안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폰도 써봤고 샘성 갤럭시도 써봤는데요. 확실히 샘성 갤럭시라 편해요. 사진도 잘 찍히고 성능도 엄청 좋고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아이폰을 안 쓰면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점 찍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정치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회사들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미국인들도 많이 있기는 하죠. 정치적으로 깨어난 사람들,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woke people이라고 불러요. woke이란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wake up 할 때 그 wake의 과거형이죠. people은 인간이라는 뜻이니까요. 합치면 woke people, 깨어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최근 이 woke people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woke people이라고 해놓고 정상적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이에요. 미국 몇몇 곳에서는 이런 woke people들을 두고 미국을 좀먹는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woke people에 대해 나쁜 감정은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지지하는 회사들이 실용성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애플에서 시작된 못된 짓이 하나 있는데요. 핸드폰을 사면 원래 충전기를 줘야 하는데 애플에서 안 주기 시작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네요. 그것을 안타깝게도 샘성은 바로 따라갔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샘성은 따라가면서 동시에 핸드폰 가격을 낮췄어요. 하지만 애플은 그러지 않았죠. 그것이 이 둘의 차이점이에요. 실용성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미국의 뛰어난 회사들은 실용성을 없애고 있어요. 너무 큰 진보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통을 아직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의 실용성과 오래된 역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반찬통이나 호미처럼 말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를 K-pop 어떤 가수가 인용한 적이 있어서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말인데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팔거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 실용적으로 쓰이는 물건들을 미국에서 팔기 시작하면 그것을 엄청나게 잘 팔립니다. 홈이라든가 반찬통, 아니면 커피 믹스라든가 PC방, 그리고 물박이라든가 김밥 같은 것들이요. 이것들이 처음 생길 때 해외에 팔려고 생긴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좋게 쓰려고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K-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진 이후로 가사가 온통 영어로 된 노래를 발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물론 영어로 된 가사는 저희가 알아듣기 좋지만 덜 한국적이죠. 방탄이 뜬 이유는 한국 가사로 된 노래들과 한국적인 그들의 인간성 때문이거든요. 그 뒤로 방탄은 영어로 된 노래는 발매하지 않았어요. 블랙핑크도 거의 대부분 한국어로 된 노래를 발매는 하죠. 미국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게 영어로 된 노래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별로 부르고 싶다는 도전심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온통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래는 도전심이 생기면서 맛 자극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도 맛 배우게 되죠. 이게 한국에 알려진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증명하는 케이스가 아닐까요? 오늘은 미국이 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이 왜 실용적인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구독자 수가 벌써 6만은 넘었는데요. 구독해주실 한국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0만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